안녕하십니까. 남원농협 농업인 또는 조합원 여러분께 황금양 4, 5월 당면 영농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양의 당면 영농 중에 온도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양은 이제 가온과 보조가온과 무가온으로 재배하시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재배하시는 농가는 가온 개시부터 개화기에서는 이제 보통 2, 3일에 1도를 올려서 16도부터 출발해서 24도까지 이제 야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잘 맞추어서 온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 온도가 낮고 주간 온도가 높아버리면 이렇게 요고가 많아지고 이제 한라봉처럼 봉이 생기는 과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12월에서 1월 가온하신 농가는 비대 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틀에 1도씩 이제 16도 내지 18도를 유지하고 계시다가 이틀에 1도씩 24도까지 이제 온돌려서 비대를 촉진시켜야 되겠죠. 이때 비대를 늦게 시켜버리면 나머지 이제 착색이라든가 중소가가 생산되는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황금양은 12월 가온하신 농가가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수확을 할 겁니다. 온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가온 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가온 농가는 지금 천측창을 개폐해서 자연온도를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우시에는 비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천장을 닫아야 되는 이유는 궤양병이나 흑점병이 이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천정을 닫아 주시고요. 지금 이제 발화에서 여러분들이 낙화기, 즉 곰팡이약 할 때까지는 주야간 온도 편차를 10도 정도로 유지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열매가 생산되도록 온도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측장을 지금 천장이나 측장을 닫으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간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아까처럼 요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그 야간 온도를 보면서 무가온은 주간 온도를 이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육시의 온도 관리를 이제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발화에서 개화까지는 이 꼭지깃이 나오는, 즉 봉이 나오는 걸 해서 보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육아기에서 비대기까지는 한 25도 정도로 관리하면 되겠고, 비대기 이후에는 한 30도로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남원농협에서 매달 이제 2개월에 대한 영농 정보를 알리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곡지깃이, 즉 이렇게 이제 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봉이 심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수확기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수확기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수확기 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 이제 7월경이 되면 없어지는 그 열매와 안 없어지는 열매가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농가께서는 과거에 보시면 남아있는 농가고요. 이분은 수확기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과실 비대기에 어떤 온도로 관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과실 이 횡경이 좌에서 우로가 35mm에서 45mm 전후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온도 관리라든가 수세라든가 환경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관리해서 이렇게 기형과가 생긴 농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7월 중순에 이렇게 이제 배꼽에 달린 것을 제거하시면 이렇게 이제 상처가 빨리 아물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8월 중순에 제거한 거는 아무는 경우도 있지만 부패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는 7월 중순에 제거를 해서 그래야 배꼽의 크기도 적어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높아지고, 이거는 배꼽 크기가 워낙 넓어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부패가 된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될 거고요.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관리는 황금양은 이제 1년에 약 900ml 정도 물을 주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가온하기 전과 발화되기 전에, 즉
온도 관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3일 단위로 20에서 30ml를 주면 되겠고요. 지금 발화에서 출래기에 접어든 농가께서는 매일 거의 5ml 정도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래기에서 개화 만개기까지는 좀 물을 양을 줄여서 관리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비대기에 접어든 가온 농가께서는 3 내지 5일 간격으로 10ml 이상은 충분히 줘서 과실을 비대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황금량은 타 망감류와 시비하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라봉이나 천혜향이나 레디향은 1년에 분할을 해서 5번에 나눠준다고 했지만 황금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회 내지 4회만 주셔야 됩니다. 주로 3월 하순, 6월 상순, 11월 상순 이렇게 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저희 이제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3월은 이제 수세보 화학 촉진, 6월에서 9월은 과실비대, 11월 상순은 비대 촉진과 수세 유지를 위해서 주는데, 20일 복합비료 또는 인산 맞춤이라든가 이런 비료를 줄 때는 10바로 기준 40kg만 주시면 되겠고요. 유기비압 비료를 주실 때는 10바로 기준에서 100에서 120kg만 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희 농협으로 문의하시면 이렇게 비료의 비종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주도록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 이제 하우스에 갖다 놓으시고 내가 어떤 비종을 선택하면 어느 정도의 양을 줘야 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비료 시비 관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금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응애류죠. 응애류. 지금 무가온 같은 경우에는 개화가 20-30%일 때 기계이제를 이제 살포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온에서 이미 비대기에 접어들인 농가는 절대 기계이제를 지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12월에서 1월까지 이제 가온을 해서 24도까지 올라간 농가는 비대기 이후에는 절대 기계이제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꼭 기계이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하고 생육 상황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 가지고 이걸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잘 판단해서 전문가와 의논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량에는 균응에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차먼지 응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이제부터 가온하신 농가는 응애 발생도 중요하지만 이 차먼지 응애가 발생되면 잎이 꼬부라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밀가루가 칠한 것처럼 색깔이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내 하우스 안에 차먼지 응애가 일고 있구나를 판단해서 전용 약재를 이용해서 반드시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차먼지 응애는 0.2mm 정도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나 잎이나 이런 데 외관에 나타나는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적기에 이제 방제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온하시는 농가는 이제 기계이제를 대부분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비대기까지 온 농가도 있지만 무가온 농가께서 이제 기계이제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맑은 날 바람이 잘 통하는 날 하시고요. 아침 일찍 살포하셔가지고 오전 중에 잘 말리셔야 되고요. 수세에 따라서 농도를 잘 조절해서 살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약재 살포에서 5일 동안은 천정 환기라든가 이런 걸 잘 열어가지고 환기를 좀 하시고, 5일 동안은 이제 가급적이면 5일 이상은 물을 관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재와 혼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해서 이제 혼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체벌레는 주로 이제 무가온에 많이, 이 꽃노랑 총체는 무가온에 지금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화에서 출래기에 이제 1회 정도 이제 총체벌레가 잘 들 수 있는 약재를 선택해서 살포하면 되겠고요. 지금 가온하시는 농가는 볼록 총체를 방제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볼록 총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온하우스에 5월 상순부터 가온한 황금량에는 5월 하순부터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 과거에 예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제 전용 약재를 위해서 꼭 살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무가온 농가는 마찬가지로 특히 꽃에도 꽃노랑 총체벌레는 가해하기 때문에 꽃이 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전문가와 협의하든지 아니면 이제
총체벌레가 일구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전염체를 꼭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황금향은 꽃노랑 총체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회백색으로 갈변된 부분이 이제 총체벌레가 가해한 모습입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비대 중기 이후에는 꽃노랑 총체벌레가 이렇게 가해를 해서 이렇게 피해를 줘버리기 때문에 수확 전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제 방제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이제 녹화기에 발생한 거예요. 착색기에 발생한 거예요. 비대기에 발생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은 꽃노랑이 피해를 줬고요. 이런 것들은 볼록총체가 되고 착색기에 피해를 주는 것들은 또 꽃노랑이 피해 준다는 거를 하고,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농협으로 연락해서 저 전문가가 빨리 진단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빨리 해버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농가는 이제 총체벌레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비대 과정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온 재배하시는 농가는 앞으로 수확기가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2,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총체벌레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두어서 예찰을 철저해서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남원농협에서 4월 황금향 영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 또는 이제 조합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은 저희 남원농협 지도과로 이제 문의하시면 저희 이제 농협에서 성실하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4월 영농 관리의 안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